새벽 4시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배우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창밖에서는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꾸만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회사를 그만둔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나이에 다시 취직이 되겠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걸까요? 아니, 나는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전화를 다시 걸어볼까 하다가 괜히 더 싸우게 될까봐 망설여집니다.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그냥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 자식을 위한 마음인데 자식은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문자를 쓰다가 지우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답답함만 쌓여갑니다. 어느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장사를 하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시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말도 아끼셨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이혼이라니요. 너 무슨 소리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나도 힘들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왜 이혼하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싸우게 될까봐, 또 상처를 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이름을 보셨습니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화면을 끄셨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과일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샀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봤자 전해줄 수도 없는데 뭐하러 사겠습니까?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그 과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 손주들이 걱정되는 게 잘못인가? 엄마로서 당연한 마음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나? 왜 그런 결정을 하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들어줬어야 했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할 나이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로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뭘 어쩌라는 거야? 옆에서 배우자가 자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갯니지 젖도록.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웃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도 아시지요? 자식을 위한 마음인데 자식은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서러움. 걱정하는 건데 잔소리로 들리는 답답함. 사랑하는 건데 부담으로 느껴지는 안타까움. 가까이 있고 싶은데 오히려 멀어지는 아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야 가족들이 편하지 하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60 중반까지 일하시다가 회사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다니던 회사를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이제 푹 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려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산책을 나가봐도 평일 낮에 공원을 걷는 게 왠지 어색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게이트볼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지내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인사를 건넸지만 어색한 미소만 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배우자는 장을 보러 나가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1시였습니다. 점심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1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사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나도 저랬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회사에서는 은퇴했고 집에서는 할 일이 없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마저도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항상 아버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자식들이 가끔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더군요. 점심 한 끼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아버지 저희 갈게요 하고 일어섰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집안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손주들이 놀던 장난감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제 치워야지 하고 말했지만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손주들의 흔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배우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산 걸까?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네.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네. 배우자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일찍 퇴근할 걸.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걸. 자식들 학교 행사에도 가볼 걸.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가끔 만나는 늙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 공감되시나요? 은퇴 후의 허전함, 쓸모 없어진 것 같은 자괴감, 자식들과의 거리감,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허무함,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꽤 잘 되었습니다. 돈도 좀 모으셨고 자식들도 뒷바라지 잘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사시네요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손님이 외상값을 떼었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지 못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이자를 갚느라 더 큰 빚을 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태주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했으면 자식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과 다름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자주 와서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웃으며 잘 지내시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만약 그때 외상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가게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했다면, 지금쯤 나도 편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자식들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손주들도 봐주고 용돈도 주는데 나는 오히려 자식들 신세를 지고 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모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주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은 괜찮아요. 엄마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주는 자식들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또 미안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더 강해진 건 아닐까? 빚을 갚으며 배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내가 그래도 대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들, 비슷한 경험 떠오르시나요? 인생의 예상치 못한 불행, 잘 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평생 후회하는 선택,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끼는 서러움. 사실 이런 마음들에는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 기쁨과 슬픔의 뒤바뀜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세옹지마는 변방의 노인이 기르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말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글쎄요, 이게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다른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노인은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네요. 그런데 노인은 여전히 글쎄요, 이게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다고. 지금 불행해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복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다고.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둘째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던 그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놀라서 그랬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겠니?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전혀 보낼 수 없어서 괴로웠다고.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허전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건 돈마.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 후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봐. 시간이 흐르고 아들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화를 내고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아들은 불행한 회사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고, 우리 관계는 더 멀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선택을 믿어줬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왔구나. 무엇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쁜 일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걱정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선택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고 생각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자식들을 믿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들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은퇴 후 허전함을 느끼던 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저런 데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권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라도 알아보고. 그래서 마지못해 복지관에 갔습니다.
가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그 중에서 서예 수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 서예를 조금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어색했습니다. 다들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리를 안내해 주셨고 옆자리 분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붓을 잡으니 예전 기억이 났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에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다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글자에만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또래였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서예 수업에 나갔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도 사귀게 됐습니다. 수업 후에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시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아버지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시 당일 자식들도 와서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쓰셨어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던 즐거움을 이제야 알게 됐구나. 만약 은퇴 후에 계속 집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지관에 가게 됐고 서예를 배우게 됐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가 아닐까요? 은퇴가 불행처럼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회사 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시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배워보시거나 봉사활동을 해보시거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질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디디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답답함이 나중에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주였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창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은 위험해. 할머니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의 경험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실패가 손주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손주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손주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손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손주의 사업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조언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 실패가 완전히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 경험이 손주에게는 귀한 자산이 되는구나. 내가 힘들게 배운 것들이 손주에게는 지름길이 되는구나.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후회하고 자책했던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손주에게는 보물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당시에는 최악의 불행이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일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세옹지마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다고. 지금 힘든 일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금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나중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마세요. 지금 좋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어로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행운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행운은 내일의 불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도 너무 들뜨지도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숨이 차고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편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계시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좋은 시기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서로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은퇴 후 허전하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은 어색하겠지만 곧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후회한다면 그 경험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 가족, 친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도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옹지마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좋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나쁠 때 절망하지 않는 것.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여러분 인생의 선배로서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 모든 경험을 통과해 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많습니다. 아직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세옹지마처럼 인생의 굴곡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되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에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일들이 나중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좋은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담담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